자, 9월 27일입니다. 어제 우리가 배열이라고 하는 주제를 처음 만나봤어요. 보통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제 경험도 그런데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면서 본격적으로 멘붕이 오는 시기가 배열이에요. 이제 배열을 만나면은 반복문, 별짓기 이런 게 1도 생각 안 나. 왜냐면은 상상했던 거 이상으로 이제 컬처 쇼크가 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데, 저번에도 비슷한 얘기를 한번 했지만, 저는 어떤 노래 같은 거 들었을 때, 한 번에 딱 들었을 때 꽂히는 노래가 있긴 하겠지만, 누구나 첫 멜로디 들었을 때 꽂히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 한 번에 듣고서 바로 외워 부를 자신은 없어요. 근데 다들 본인들이 꽂힌 노래는 웬만하면 외울 때까지 듣죠. 2번, 3번, 10번도 듣잖아요. 좋아하는 노래들은. 근데 이거 프로그래밍은 한 번에 이해 안 되면은 많이들 힘들어 하세요. 근데 한 번에 이해 안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쵸? 나도 맘 같아서는 3번, 4번 설명해주고 싶은데 진행해야 되는 진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대놓고 그러긴 힘들어요. 네, 뭐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 같은 걸 주시면은 그걸 통해서는 다시 한번 짚어볼 수는 있겠죠. 중요한 거는 절대 한 번에 이해 안 된다는 거예요. 될 때까지 최소 제가 봐서는 한 3번 정도는 리트라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꼭 한 번에 안 된다고 해서 너무 힘들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제 이야기했었던 배열. 값을 저장하는 사물함 구조예요. 그래서 0부터 시작하는 일련 번호가 있다고 했어요. 이거를 배열의 인덱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원소가 총 몇 개 있느냐, 이거를 배열의 길이 내지는 크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배열 만드는 코드를 간략하게 적어보면은 선언을 위한 콘스트, 렛, 바 셋 중에 하나 적고, 근데 바는 웬만하면 쓰지 말라 그랬죠? 그 다음에 배열 이름 뭐 K라고 칩시다 라고 한 다음에 배열 만드는 방법이 2가지가 있었어요. 대괄호를 열고서 내가 넣고 싶은 것들을 콤마로 나열해서 명시하는 방법, 혹은 new array라고 한 다음에 내가 넣고 싶은 것들을 콤마로 명시하는 방법. 근데 이 new array라는 명령을 쓸 때는 new array 하고서 여기다가 숫자 하나만 덩그러니 명시했을 때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원소, 즉 데이터가 아니라 칸수를 의미한다 그랬죠. 칸수라는 게 바꿔 말하면 길이에요. 몇 칸인지. 그래서 new array를 사용할 때 이 케이스 하나만 좀 주의해야 된다 라고 강조했었고요. 배열이 만들어지면은 0, 1, 2, 3, 4라고 하는 인덱스 번호가 있으니까 이 인덱스 번호의 규칙이 반복문 규칙하고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배열과 반복문은 짝꿍처럼 같이 다닌다. 근데 얘네가 이제 반복문하고 같이 다니면서 for, let, 뭐 i는 0부터 i는 배열 길이 점 길이 하고서 i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서 한번 개선된 게 for, let, 변수, of, 배열, 이렇게 반복문을 걸면은
배열의 원소가 이 변수에 순차적으로 저장된다. 이런 이야기 했었고, 그리고 그 구조분해라는 거 있었죠. 배열의 원소랑 1대1 짝지어서 변수에다 대입하는 거. 그런 표현이 있었고요. 이론만 놓고 보면 한 요 정도 이야기였는데, 이제 이거에서 파생되는 이제 문제 유형들, 정렬이라, 대부분 배열을 가지고 이제 어떤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는 거는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 여기서 말하는 결론이라는 거는 합계, 평균, 이런 것들이요. 근데 주어진 배열을 재배치하는 거, 역순이라든지 순차 정렬, 역순 정렬, 이런 것들은 좀 골이 지끈지끈 아프죠. 저도 그 코드 외우는데 몇 달 걸렸어요. 솔직히 잘 안 외워지더라고. 여러분들한테 외우세요라고 얘기할 때마다 저도 가끔 양심에 찔리기는 해요. 나도 못 외웠거든. 근데 언젠가 외워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해보다는 암기가 확실히 먼저였어요. 어렴풋이 되게 두리뭉실하게 이해한 거는 그래도 내 코드를 외운 다음에 얼마 후에 가능했는데, 이게 이런 구조로 돌아가는구나 라고 명확하게 이해하게 된 거는 사실은 저도 강의하면서 그렇게 이해가 됐어요.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다 보면 자기가 정리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코드를 보실 때 제가 코드가 진행되는 과정을 웬만하면 옆에다 써가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코드를 되짚어 보면서 만약에 나라면 이걸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설명할 건지라는 상황을 가정해놓고 한번 봐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어쨌건 어저께 그렇게 해서 배열이라고 하는 주제에 일단은 한 바퀴를 돌렸습니다. 이제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야죠. 자, 우리가 봤었던 배열은 let AR은 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값 놓고 콤마로 이렇게 나열하는 거였죠. 그쵸? 이거는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생긴 사물함 같이 생겼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원소들 들어가고 인덱스 번호 나열되고, 이렇게 한 줄로만 구성된 형태를 1차 배열 혹은 1차 원 배열이라고 해요. 여기에서 내용을 확장을 해요. let A는 10, 20, 30. let B는 100, 200, 300. let C는 원소가 이제 A와 B가 되는 거죠. 그림으로 표현해 볼까요? 자, 얘만 놓고 봐. A랑 B가 뭔지는 아직 생각하지 말고 얘만 놓고 보세요. 두 칸이죠, 일단 C는. 두 칸이죠? 여기에 A랑 B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제 A랑 B를 각각 생각을 해보세요. A는 3칸짜리죠. 그래서 10, 20, 30인 거고, B도 3칸짜리죠. 100, 200, 300인 거죠. 바깥에 있는 게 C고요. 그러면 C의 0번째는 A죠. A는 뭐예요? 10, 20, 30이 들어있는 배열인 거죠. 그래서 여기가 0번째, 여기는 1번째가 됩니다. 그러면 C의 0번째의 0번째, 0번째, 1번째, 0번째, 2번째. C의 1번째, 0번째, 1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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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째.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것을 2차 배열이라고 해요.
근데 보통 이제 2차 배열을 이야기할 때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이 C를 옆으로 돌려요. C를 이렇게 옆으로 돌려요. 밑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여기가 0번째, 1번째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도 상관없거든요. 그래 놓고 이 안에 있는 A는 이렇게 3칸, 여기도 이렇게 3칸. 그래서 C가 담당하는 거를 행, 안쪽에 있는 애들이 담당하는 걸 열로 치부하는 거죠. 그럼 행열 구조가 나옵니다. 이거를 이제 좀 단순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경우에 이렇게 그려요, 그냥. 이렇게. 근데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구조예요. 배열 안에 또 다른 배열이 들어가서 바깥에 게 행의 개념을 갖고 있고 안쪽에 열의 개념을 갖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왜 그런지는 이따가 코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2차 배열을 좀 단순하게 한 번에 정의하려면 let A는 아까 다시 10, 20, 30이고 let B는 100, 200, 300이고 let C는 A와 B를 포함하는 배열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게 A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직접 쓰는 거죠. 이게 B잖아요. 여기다 직접 쓰는 거죠. 그래서 가로 열고 10, 20, 30 콤마 100, 200, 300 이렇게 직접 쓰는 거죠. 이렇게도 2차 배열을 정의하기도 해요. 그럼 이제 프로그램 코드는 세미콜론 찍기 전까지, 자바스크립트는 세미콜론 안 찍어도 봐주는 일이 상당히 많지만 세미콜론 찍기 전까지는 한 줄이 안 끝난 거라 그랬어요. 여기서 내가 줄바꿈을 하건 띄어쓰기라건 사실 내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코드를 좀 이쁘게 정렬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줄바꿈을 좀 하는 경우도 덜어 있어요. 이따가 그런 형태를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2차 배열이 있으면 일단은 안에 거는 깊게 보지 마시고 바깥에 것만 놓고서 콤마를 찾으세요. 그러면은 0번째, 1번째가 되죠. 그리고 이 안에가 각각 배열이었잖아요. 요 안에가 각각 배열이었죠. 이 안에서 이제 0번째, 1번째, 2번째, 0번째, 1번째, 2번째 이렇게 하위 요소를 찾으세요. 그러면 이 행 3열인 경우 바깥에 게 행을 담당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안에 3개씩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행의 인덱스는 0, 1. 바깥에 게 행이니까 열의 인덱스는 각각 0부터 2까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장된 원소에 접근할 때 이게 K라고 했을 때 K의 0번째 행의 1번째 원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행렬을 담당할 때 반복문은 몇 개 필요하다? 2개. 그럼 바깥의 반복문은 뭘 담당한다? 행. 안쪽 거는 열. 공식처럼 기억하세요. 자, 다시 한번 2차 배열을 적어 볼게요. let K는 10, 20, 30이 있고 100, 200, 300이 있다. 이렇게 있을 때 K.length는 일단은 안에 거 보지 말고 이렇게
바깥의 것만 먼저 보라 그랬죠. 바깥의 거 기준으로 보면 원소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K점 랭스는 행의 길이에요. 2예요. 그럼 열의 길이는 이 안에 각각 이렇게 3개씩 들어있었죠? 이렇게. 각각의 열의 길이는 한 번에는 못 얻어내요. 자, 얘가 0번째고 얘가 1번째죠. K의 0번째 행의 길이. TH. K의 1번째 행의 길이. 이렇게 몇 칸인지는, 몇 개의 칸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각 행마다 개별적으로 구해야 돼요. 왜냐면은 모든 행에 대한 열의 크기가 항상 동일하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독립적인 배열 두 개를 만들어 봅시다. let A는 10, 20, 30. let B는 100, 200. 문제 없죠. 독립적인 배열이니까. 근데 let C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얘가 A와 B를 담는 거예요. 그러면 C의 0번째가 A죠. 근데 A점 랭스는 3개죠. C의 1번째는 B죠. 0번째, 1번째니까. 그럼 B점 랭스는 2죠. 이렇게 각각의 행마다 칸수가 서로 다를 수도 있다고요. 이런 형태를 가변 배열이라고 해요. 이런 형태도 이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배열을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가로, 세로 칸이 딱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리면 설명이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하기 때문에 몇 칸인지는 0번째가 몇 칸, 1번째가 몇 칸, 이렇게 따로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이게 더 포괄적이니까. 자, 가변 배열. 원소로서 포함되는 각 배열의 크기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를 가변 배열이라고 한다. 아까 A는 3개였고 B는 2개였죠. 그렇게 해서 C를 만들었을 때 그걸 가변 배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항상 배열의 모든 행이 동일한 열로 구성되는 건, 똑같은 칸수를 갖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변 배열이라는 형태가 자주 등장하는 것은 아닌데 95% 이상 그 모든 행마다 열 크기가 동일한 경우예요. 근데 가끔 이렇게 가변 배열이라는 게 등장할 때도 있어요. 일단 예제를 한번 봅시다. 자, 2차 배열과 반복문. 2차 배열의 모든 원소를 반복문으로 스캔하려면은 중첩 반복문을 써야 돼요. 그래서 부모 반복문은 행에 관여하고 자식 반복문은 열에 관여한다. 자, 여기까지 내용들 코드로 볼게요. 이 차 배열을 정의할 때 이렇게 한 줄로 정의해도 돼요. 문제 없어요. 근데 좀 나름대로 보기 편하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줄바꿈과 들여쓰기를 하면서 배열을 정의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자, 그러면 바깥의 배열 기준으로 0번째가 요거고 1번째가 이거죠. 그 다음에 안쪽 배열 기준으로 0번째, 1번째, 2번째죠. 얘네들의 원소를 하나씩 내가 다 출력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my AR날에 0번째부터 그 다음에
0번째에 두 번째까지. 1번째, 2번째. 0, 1, 2니까. 그리고 1번째에 0번째부터 1번째, 2번째까지. 이렇게 출력하면은 원소 하나하나 접근이 가능한데, 이거를 언제 내가 다 코딩하고 있냔 말이죠. 그래서 반복문을 쓰면은 손쉽게 해결된다. 자, myarr.length는 행의 수를 카운트한다 그랬죠? 그러면 행의 개수는 1이에요. 2예요. 길이는 2예요. 인덱스는 길이 빼기 1까지고. 자, 그러면은 i의 변화량은 0부터 2보다 작다니까 1까지죠. 1씩 증가하고요. i는 0하고 1에서 끝나요. 자, 이제 i가 0일 때, 자, i번째 행, 0번째 행이라고 그룹하고 myarr에 0번째를 출력해 봅니다. 그럼 요게 나와요. 만약에 i가 1이면 밑에 있는 얘가 통째로 나오는 거죠. 일단 요것만 먼저 확인해 볼까요? 안쪽에 있는 반복문을 잠깐 걷어낼게요. 자, 이래놓고 실행하면, 자, 0번째 행은 요거, 1번째 행은 요거. 행 안에 다른 배열이 각각 들어가 있다는 게 확인되죠? 자, 그리고 나서 안에서 j가 0부터 myarr의 0번째라고 봅시다. 0번째에 대한 길이. 0번째가 이거였잖아요. 요거. 그럼 몇 개예요? 3개. j가 3보다 작다. 그럼 j의 변화량은 0부터 2까지 j 플러스 1씩 증가죠. 그럼 이제 i가 0일 때 j는 0, 1, 2가 되는 거예요. i가 0일 때 0, 1, 2. 여기서 1, 2, 3 출력할 거고. 그룹 끝나고 다시 넘어가요. 그럼 이제 i는 1 증가해서 1이 되겠죠? j는 다시 0부터 myarr의 1번째의 길이. 요거죠? 마찬가지로 3보다 작다니까 같은 범위 안에서 1번째에 대한 0, 1, 2가 되겠죠. 자, 여기를 run 코드 하면은 원소를 하나씩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같은 코드를 for of문으로 한번 볼게요. myarr2에 들어있는 원소가 요게 0번, 이게 0번째, 이게 1번째인 거죠. 이 myarr2를 for of에다가 반복을 걸면 이 녀석의 원소가 여기 하나씩 들어오는데 myarr2의 원소는 뭐예요? 얘랑 얘라고요. 그러니까 요 배열 하나가 아이템의 통째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1번째 배열이 들어오는 거고. 자, 그래서 여기만 일단 딱 이렇게 코드를 만들어서 실행하면 자, 지금 여기서 출력하는 게 아이템이에요. 아이템이 요것과 요게 되는 거죠. myarr2에 원소 하나씩 여기다가 넣고 있다는 거 확인되죠? 그럼 이제 요 아이템이라는 녀석도 배열이니까 아이템을 가지고 또 반복 돌려요. 그러면 아이템이 요거일 때는 서브는
1, 2, 3이 되겠죠. 밑에 거일 때는 4, 5, 6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렇게. 8번 예제를 안 보고 9번으로 바로 넘어갔네요. 8번도 한번 볼까요? 자, A와 B라고 하는 각각 독립적인 배열이 있는데 myAR1은 각각 A와 B를 원소로 갖는 새로운 배열이다. 그러니까 A에 저장되어 있던 얘가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고 B가 이 자리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딱 출력을 하면은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각각 독립적인 배열을 만든 다음에 새로운 배열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 과정을 축약하면은 보통은 이렇게 한 번에 만든다. 그럼 myARR2를 통째로 출력하면은 2차 배열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에서 출력한 게 요거고 0번째 거 출력한 거 얘죠? 1번째 거 출력한 거 얘죠? 그럼 각각의 개별적인 원소 이게 통째로 0번째고 이게 통째로 1번째라 그랬으니까 0번째 0, 1, 2 1번째에 0, 1, 2 그래서 0번째 행에 0, 1, 2 1번째 항목에 0, 1, 2 이렇게 하면은 각각 개별 원소에 접근할 수 있다 그랬어요. 나중에는 이거 반복문 걸어서 여기가 i가 되고 여기가 j가 되는 겁니다. 자, 실행 결과 자, 그러면 new_array라는 클래스를 쓰면은 이것도 지금 원소 3개 저장한 거 배열이죠. 2개 다. new_array 하면서 C와 D를 각각 넣어주면은 요것도 2차 배열을 만드는 또 하나의 방법이 돼요. 2개가 들어갔죠. 자, 그러면 이제 new_array 10, 20, 30 이게 지금 C잖아요. 그쵸? C 자리에 얘가 들어가고 그 다음 new_array가 D잖아요. 그러면은 D 자리에 얘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아까랑 똑같이 new_array 안에 new_array가 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다. 근데 new_array는 명령이 다소 길잖아요. 그쵸? 우리 손가락 건강을 생각해서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자, 8번, 9번까지 봤고요. 다음 가변 배열. 자, A는 5개, B는 3개. 데이터에 A와 B를 넣으면은 출력되는 데이터는 들어있는 원소의 수가 서로 다르다. 이거를 아까처럼 옆으로 돌려서 그리면 행이 2개죠. 바깥에 거 2개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안쪽 거를 각각 그려줘요.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5개. 그 다음에는 3칸짜리. 이렇게 칸이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0번째 행은 5칸이고 1번째 행은 3칸이잖아요. 이거를 각자 알아내기 위해서 2차 반복문을 걸어서 data.length 행수죠? 2개.
데이터의 0번째의 랭스는 5개죠. 1번째의 랭스는 3개죠. 자, 이런 구조로 만들어지는 거 이제 가변 배열이라고 하는데, 가변 배열은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경우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2차 배열의 기본 원리들이에요. 11, 12번은 응용 문제니까 일단 요번 교시 8, 9번, 10번까지 8, 9, 10 요거 3개 실습할게요. 자, 15분, 그럼 50분, 그 다음에 10분 휴식. 8시에 다시 시작할게요. 괜찮을까요? 네. 배열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했던 게 이렇게 생겼던 성적표였어요. 우리 배열 교환 맨 처음을 열어보면은 네, 이렇게 생긴 성적표가 제시가 됐었거든요. 네, 요거를 이제 해볼 수가 있게 됐어요. 자, 이렇게 성적이 있을 때 이걸 그대로 배열로 표현을 해요. 이렇게요. 철수 91, 81, 76. 철수 91, 81, 76. 이렇게 한 줄을 배열 하나로 가져온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학생별 총점하고 평균을 구할 건데, 일단은 이제 2차 배열을 탐색을 해야 되니까, 바깥에 있는 배열을 탐색하기 위해서 i라는 변수로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레이드의 랭스 하나, 둘, 세 개. 3개죠? 3보다 작다니까 i의 증가량은 0부터 2까지 1씩 증가.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원소는 i번째 길이라고 지정하면 되죠. 그래서 그레이드 i번째 길인데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거는 학생별 성적의 총점이거든요. 그럼 이름은 버려야 되잖아요. 0번째 거는 필요 없죠. 각각 전부. 그래서 j-를 1부터 걸었어요. 자, 그럼 i가 0일 때 j의 변화량은 1부터 랭스는 4죠. 4. 그러면 4보다 작다니까 1부터 3까지가 되죠.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니까. 자, 그럼 그레이드의 i번째는 0, 2까지니까 0일 때 j2번째는 1, 2, 3이죠. 그러니까 0번째에 1번째, 2번째, 3번째. 자, 합산을 구할 때 이 두 반복문의 완전 바깥에 있는 변수는 얘네들을 다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값을 여기다 다 더하게 돼요. 합산을 할 때요. 근데 안쪽에 변수를 만들면 첫 번째 줄에 대해서 j 탐색하면서 i가 0일 때 1, 2, 3이잖아요. 0번째에 1, 2, 3을 여기다 더하고 그 다음에 반복 끝나고 다시 들어오면은 기존에 이거 더해놨던 변수를 다시 0으로 리셋했어요. 그러고서 또 들어오니까 그 다음 줄을 여기다 더하는 거죠. 행별로 합산을 할 때는 여기서, 전체를 합산할 때는 완전 바깥에서 구별하셔서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면 퍼스널 썸은 학생별 총점이었어요. 그쵸? 네, 퍼스널 썸에서 배열의 전체 길이. 근데 왜 1을 뺐을까요? 이름을 제외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름을 제외하기 위해서 길이에서 1을 빼갖고 나누면 학생별 평균이 나오겠죠? 자,
i번째 행의 0번째가 학생 이름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누구누구의 총점은 퍼스널 썸이고 평균은 여기 뒤에 가려져서 안 나오는 거는 요 변수겠죠. 모든 학생의 총점은 썸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 학생별로 총점과 평균을 구하고 모든 데이터의 총점도 따로 구하고요. 넘어가도 될까요? 자, 6행 7열로 구성된 2차 배열을 준비하래요. 일단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지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럼 일단 6행을 먼저 만들죠. 그래서 빈 배열을 6개짜리를 만들었어요. new array에다가 숫자 하나 들어가면 이게 칸수라 그랬죠. 이렇게 6칸짜리를 만들었어요. 자, 요 데이터의 길이, 이게 길이가 돼요. 6칸이니까. 그래서 i의 변화량은 0부터 5까지 1씩 증가.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죠. 그래서 데이터의 i번째에다가 7칸짜리 빈 배열을 또는 거예요. 여기에 7칸이 들어가겠죠. 각각 전부 7칸씩. 그래서 일단 요만큼을 먼저 출력을 해보면, 자, 바깥에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예요. 각각의 6개 안에 7칸짜리 빈 배열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원래는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데 그냥 극단적으로 단순하게 그려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6줄이었죠? 6줄에 7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배열의 모든 칸에 1부터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값을 넣을 거예요.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넣을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i가 0일 때 j가 3보다 작다면 0을 대입하래요. i가 0일 때 0, 1, 2, 3 j가 3보다 작다면 0을 대입하래요. 그러면 이제 인덱스가 3인 위치부터 1씩 증가하는 값을 이렇게 대입하는 거죠. 자, 이 변수가 이제 카운터거든요. 얘가 쭉 대입하다가 30보다 크다면 거기엔 0을 넣으래요. 9, 10, 11, 여기가 18, 25, 26, 27, 28, 29, 30. 그 다음에는 30보다 크면 그 다음에 0을 넣으래요. 이렇게 만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반복문하고 별도로 일씩 증가하는 변수를 하나 준비를 해요. 얘가 이제 일씩 증가할 거예요. 자, i가 0이고 j가 3보다 작다면 거기에 0을 집어넣으라 그랬죠. 혹은 이 카운터 변수가 30보다 커도 0을 집어넣으라 그랬죠. 5어니까 앞에 게 참이건 뒤에 게 참이건 조건은 참이 되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0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밖의 경우는 카운터 플러스 플러스를 넣으래요. 자, 플러스 플러스가 뒤에 있죠. 그럼 이건 앞북이에요, 뒷북이에요?
뒷북이죠. 처음에 1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럼 1을 먼저 여기다 저장하고 카운터가 그 다음에 2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나면 2를 여기다 저장하고 그 다음 카운터가 3이 되는 거고. 자, 흐름 이해됐나요? 이렇게 만들면 전체를 출력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요. 뭐 요거까지는 하지 맙시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2차 배열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요걸 이제 출력을 할 건데 자, 출력을 할 건데요. 출력할 때 문자열에 역슬래시하고 t를 집어넣으면은 탭키를 쳐요. 그 자리에. 탭키가 띄어쓰기 4칸 정도 한 번에 들어가는 거. 이렇게. 띄어쓰기 4칸 정도 한 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역슬래시 n은 줄바꿈을 표현해요. 엔터키 치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역슬래시 n 여기서 콘솔.로그에 헬로 월드라고 하면은 이거 실행하면 그냥 헬로 월드 출력되죠. 이 사이에다가 내가 역슬래시 n을 집어넣으면은 그 자리에서 줄바꿈이 돼요. 엔터키랑 똑같은 거예요. 역슬래시 t를 넣으면 그 자리에서 탭키가 들어가요. 띄어쓰기 많이 들어갔죠. 행열을 갖춰서 출력을 할 건데 아까 전체 배열의 행수라고 그랬죠? 행수는 6행이었어요. i는 0부터 5까지 1씩 증가. 자, str의 빈 문자열. 행 단위로 출력할 때 빈 문자열 만들고 출력한 다음에 다음 줄에서 리셋하고 다시 가는 거죠. J를 탐색하면서 출력을 하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값이 0이면 굳이 출력을 안 하고 탭키를 연결했어요.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출력하는데 여기 첫 번째 줄에서 (0이) 3개니까 탭키가 한 번, 두 번, 세 번 들어가겠죠. 0이 아닐 때는 숫자를 넣고 거기다 탭키를 넣었어요. 자, 그러면은 1탭, 2탭, 3, 4까지 탭 4. 이렇게 한 줄을 만들어서 출력을 하고 다음 줄에서 리셋하고 다시 왔어요. 그럼 다음 줄부터는 5, 6, 7, 8, 9, 10, 11이죠. 5, 탭, 6, 탭, 7, 탭, 8, 탭, 9, 탭, 10, 탭, 11. 그 다음 줄에는 12탭.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 코드 전체를 실행하면은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달력 처리예요. 한 달은요, 무조건 최대 6주까지만 있어요. 일주일은 7일. 그래서 6행 7열 만든 거고요. 자, 이번 달 달력을 보면은 0번째 행이라는 거는 첫 번째 주란 얘기예요. 그렇죠? 첫 번째 주는 0, 1, 2, 3, 4, 5부터 1일이죠. 그럼 여기 조건을 바꿔볼까요? J가 5보다 작을 때는 0으로 넣고, 자, 그 다음에 이번 달 며칠까지 있나 봅시다. 30일까지 있네요. 그럼 30보다 크면은 0으로 채워라는 유효하죠.
자, 이래놓고 실행하면은 요게 이번 달 달력 모습인 거죠. 그래서 달력을 결정할 때는 시작 요일, 그러니까 첫 번째 주의 시작 위치하고 마지막 날이 며칠까지 있느냐, 이것만 판단이 되면은 달력은 이 루틴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one more thing 해볼까요? 자, 지금부터 하는 건 그냥 보세요. str이라는 변수를 만들 거잖아요. 그쵸? str을 여기다 만들게요. 따로 출력은 안 하고 계속 더 할 거예요. 맨 마지막에만 출력할게요. 그래도 결과는 똑같아요. 여기 탭 들어가는 것만 좀 차이가 있고. 자, 처음에 str을요 테이블로 만들고요. 끝날 때 str에 플러스 이퀄해서 테이블을 닫아요. 영으로 들어간다는 빈칸이죠. td로 그냥 빈 td를 넣어요. 그 밖에는 이 날짜 값을 td로 감싸서 넣어요. 이렇게요. 테이블은 각각의 행이 tr로 구별돼 줘야 되죠. 그럼 여기서 행 단위가 요게 한 줄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를 str에 플러스 이퀄해서 tr로 감싸고, 여기도 str 플러스 이퀄 닫는 tr로 넣어줘요. 이렇게 하면 실행했을 때 테이블 태그가 다글다글 만들어집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문자를 만드는 거는 계속 연결하기만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HTML 태그를 상상하면서 만드시면 돼요. HTML 하나 만들어 볼게요. 간만에 보죠. 자바스크립트는 HTML 페이지 아무 데서나 들어가도 되고 스크립트라는 태그 안에 들어간다 그랬죠. 여기다가 조금 전에 코드 넣을게요. 이걸 실행하면 콘솔.log라고 하는 거는 여기 나온다 그랬죠. 배열은 이렇게 출력이 돼요. 브라우저에서 보는 배열이 보기 좀 더 편하긴 합니다. 마지막에 출력문만, 마지막에 str 찍는 이 출력문만 콘솔.log가 아니라 웹 문서에 써라 라고 명령을 바꿀게요. 그러면 웹페이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테이블이라며 보더가 없잖아. 보더 1. 됐죠? 0으로 들어가는 칸은 비어져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나중에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돼요. 예. 자, 11번, 12번 예제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시간 진행이 조금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교시는 제가 일단 다음 교시는 50분에 시작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예제 하나당 10분씩 잡고 10분 휴식 시간. 근데 다음 교시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연습 문제예요. 근데 배열 단원 연습 문제를 제가 욕심을 내서 11개나 가져왔어요. 그 웃음의 의미는 뭐야? 이거 오늘 한 시간에 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9시 20분까지 시간 할애할 테니까 5번까지만 일단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 풀이를 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나 하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고 지나가는 게 낫거든요. 5번? 6번까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9시 20분에 풀이 시작할게요. 다 못 풀어도 돼요. 할 수 있는 데까지만 고민해보세요. 네. 1번 문제 풀이하는 과정에서 1번 문제 녹화가 안 됐는데, 1번 문제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으니까, 중요한 거는 값을 하나 꺼내서, i번째 값을 꺼내서 느낌표 붙여서 부정하고, 그걸 다시 원래 i번째 자리에 넣어주는 거다. 네, 요 루틴이고, 문제 2번, HTML 75점, CSS 82점, 자바스크립트 91점. 이렇게 해서 그레이드라는 이름의 배열로 정의하고, 이 배열을 활용해서 총점을 의미하는 변수 sum, 그 다음에 평균을 의미하는 변수 avg를 구하시오. 자, 총점을 구할 때는 반복 전에 변수 준비하라 그랬고요. for. 자, 여기는 몇 번째 항목인지 안 중요해요. 그냥 다 더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전통적인 포문으로도 할 수 있지만 let g of grade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죠. sum에다가 g를 더해라 라고 하면 합계가 되죠. 그러면 avg는 sum 나누기 grade의 length.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한다. 콘솔.로그 역다운표. 총점은 sum. 평균은 avg. 역다운표 쓰는 출력은 하도 안 써갖고 까먹었을까봐 지금 한번 썼어요. 자, 그럼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위에서 변수를 선언해 놓고 여기서 바꿔도 되고요.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avg라는 변수 여기서 제일 처음으로 만드는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선언해도 되고요. 차이 없어요. 자, 문제 3. 자, 어떤 학생이 아르바이트한 시간을 기록한 표래요. 타임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할게요. 7, 5, 5, 5, 5, 17. 자, 이 학생의 원래 시급이 4,500원이었대요. 문제 만든 지가 좀 돼서 시급이 좀 짜요. 자, 어쨌건 여기부터 4,500원으로 시작을 한 거죠. 가다가 1, 월, 화, 수, 목. 목요일부터 5,200원으로 올랐대요. 그러면 이 학생이 전체 받은 돈은 얼마냐? 그러면 4,500을 7 곱하고 5 곱하고 5 곱하고 5 곱하고 더하고 그 다음에 5,200을 이렇게 곱하면 되죠. 그럼 여기를 딱 기준으로 0, 1, 2, 3, 4. 4보다 작을 때는 4,500 곱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5,200 곱하고. 여기서도 요일을 구분해야 여기서 지금 인덱스 번호는 요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언제부터 시급이 올랐다 이런 정보가 있으니까 여기서도 인덱스 번호가 필요하다고요. for let i는 0부터 i는 타임의 랭스보다 작은 동안 i 플러스 플러스. 만약에 i가
0, 1, 2, 3, 4. 여기가 목요일이죠? 목요일 전이니까 4보다 작다면. 그렇지 않다면. 자, 이것도 결국은 합계를 구하라는 거니까 let pay는 0. 왜냐면 위에 sum이라는 변수 만들어놔서요. 자, pay 플러스 이퀄 타임의 i번째라고 하면 그냥 근무시간 구하는 거예요, 다. 자, 여기다가 4,500을 곱해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5,200을 곱해서 더해주면은 페이를 출력했을 때 총 급여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도 되는데 한 가지 풀이를 더 살펴보면은 여기 i를 3보다 작거나 같다. 이 정도는 어차피 도찐 개찐이니까 이런 거는 그냥 같은 코드라고 보고요. 자, 두 개의 식이 있는데 여기서 바뀌는 건 결국 이거죠. 그쵸? i가 4보다 작은지에 따라서 요게 달라지는 거니까. 자, 이게 케이스 1번이라면 let money는 i가 4보다 작다면 4,500, 그렇지 않다면 5,200이 되는 거죠. 시급이. 그럼 pay 플러스 이퀄 time 곱하기 money 라고 구해주면은 좀 더 간단하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어떤 쇼핑몰 장바구니를 하나 캡처해서 넣어드렸어요. 자, 이 장바구니를 기준으로 해서 상품의 가격을 원소로 갖는 1차 배열, 프라이스. 상품의 가격을 원소로 갖는 1차 배열이라고 했으니까 가격들만 쭉 넣어요. 38,000원, 2만원. 그 다음에 17,900원. 그리고 또 그 다음도 17,900원이네요. 그 다음에 상품의 수량을 원소로 갖는 1차 배열 QTY. 자, 각각 수량은 6, 4, 3, 5였어요. 문제에서 6, 4, 3, 5. 자,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이 총 얼마를 결제해야 되는지 구하시오. 변수 이름은 money라고 했고요. 자, 이렇게 두 개의 배열을 가지고 짝짝꿍을 하는 문제 유형에서는요, 전제 조건이 두 배열의 길이가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인덱스 번호가 같은 애들끼리 이렇게 짝짝꿍을 시켜줄 수 있어요. 만약에 위에 거는 4개인데 밑에 거는 3개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씩 짝지어주면 하나가 남잖아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처리가 복잡해지니까 2개 이상의 배열을 한꺼번에 처리할 때는 길이가 똑같아야 된다. 그리고 같은 인덱스 번호가 같은 것끼리는 쌍을 이뤄야 된다. 이 전제가 성립이 돼야 문제가 쉬워져요. 그래서 문제에서 배열을 만드세요라는 것 자체가 그걸 의도하고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은 for let i는 0부터 i는 프라이스의 길이로 해야 될까요? QTY의 길이로 해야 될까요? 그쵸, 상관없죠. 똑같으니까. price.length의 i++. 자, 여기서 i는 프라이스의 인덱스이자
QTY의 인덱스를 겸하는 값이에요. 자, 여기서도 총합을 구하는 거니까 let money는 0이라고 정하고 money 플러스 이퀄 프라이스의 i번째 단가죠? 곱하기 프라이스의 QTY의 i번째 이렇게 하면은 가격과 수량을 곱해서 금액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콘솔.로그에 money라고 출력하면 이제 45만 1,200원이래요. 자, 요 항목인 건데, 이제 이 프라이스 곱하기 QTY가 가장 비싼 건 얼마인지. 그럼 문제 5번은 최대값 구하는 유형이죠. 여태까지 문제는 거의 대부분 합계 구하는 유형이었고요. 이제 최대값 구하는 유형. 문제 5번. 자, 위에서 만든 요 배열은 그냥 그대로 씁시다. 자, 최대값 구할 때는 일단 0번째 거를 먼저 뽑아서 변수에 넣으라 그랬어요. let max는 자, 그럼 여기서 프라이스의 0번째만 뽑아요? 아니죠. QTY의 0번째 같이 뽑아서 곱해야죠. 왜냐면 단가 곱하기 수량이 가장 비싼 게 얼마인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럼 반복도 같이 돌려요. 자, 반복 돌리는데 최대값 구할 때 이미 0번째 거 썼죠? 그러니까 0번째 걸 또 비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1번째부터 돌아가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걸 곱한 금액이 맥스보다 크다면, 맥스보다 요게 크다면, 맥스에다가 얘를 넣어주면 돼요. 맞바꾸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냥 가장 비싼 게 얼마인지를 찾으라는 거니까 맥스 값만 구하면 된다고요. 이렇게 해서 콘솔.로그에다가 맥스를 출력하면은 자, 머니 변수 잠깐 지우고 이렇게 출력하면은 22만 8천원짜리가 제일 비싸대요. 자, 문제 6번. 문제 6번은 카운팅하는 유형이에요. 단가 곱하기 수량이 8만원 이상인 경우 무료 배송된다고 할 때 무료로 배송되는 항목은 모두 몇 개인지 구하시오. 그러니까 8만원보다 올라가는 거를 찾아야 되는 거, 8만원 이상인 거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8만원 이상인 게 몇 개인지를 찾으란 얘기예요. 자, 문제 6번. 개수를 카운트할 때는 변수를 0으로 잡고 조건이 맞을 때마다 얼마씩 증가한다? 1씩 증가시키면 되는 거죠. 여기서 조건은 요게 8만 이상인 거. 만약에 요게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답니다. (8만) 이상인 게 카운트 플러스 라고 하면은 콘솔.로그에서 이제 카운트 출력하면 이제 몇 개인지 나오죠. 자, 3개래요. 문제에서 분명히 8만원 이상이라고 했어요. 이상의 의미는 크거나 같다죠. 이거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이거는 8만원 초과예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개수가 몇 개 나오는지 봅시다. 2개 나오죠. 일부러 8만원, 보통은 우리 3만원 이상이면 무료 배송이잖아요. 보통 요즘 거의 다 없어지긴 했는데 일부러 8만원이라고 한 이유가 이게
곱했을 때 딱 8만 원이 나오는 데이터가 있었어요. 2만 곱하기 4. 근데 이상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거네 라고 하면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결제 내역이었다면은 저 2콜 하나 빠진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배송비 5천 원을 더 내야 돼요. 누가 책임질 건데? 이상, 초과, 이하, 미만 반드시 구별하셔야 돼요. 돈으로 이어져요, 다. 그러면 이 콜 하나 빼먹은 것 때문에 그 회사 고객센터는 이제 전화기에 불날 거예요. 진짜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카운팅 하는 것보다 이거 구별을 꼭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낸 예제예요. 실무에서 이거 빼먹어서 나오는 그 실수가 되게 많거든요. 이거는 에러도 안 나. 뭐가 틀렸는지 못 찾아요, 진짜 이거는. 자, 연습 문제 코드 단톡방에 올릴게요. 자, 올렸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나머지 문제들은 이제 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난이도가 어렵다는 얘기가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나머지 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처리를 할 거고요. 이거 미리 풀어오지는 마세요. 뭐 굳이 하시겠다면 제가 말리진 않을 텐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숙제는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만나면은 일단은 1교시 때 요거 각자 해보시는 시간을 좀 할애를 할 테니까 그 다음에 이거 풀이 할 테니까 그 전에 뭐 시간이 나신다면 이전 수업 내용 조금 다시 점검하고 오시면 더 좋고 미리 예습을 해오지는 마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화요일에 만나는데 그날 하필이면 날짜도 조금 애매해서 그 정규진도 다 나가기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제이슨이란 내용 조금 진행을 해보자고요. 여기부터는 프로그램이 이제 암호처럼 나와요. 물음표도 나오고. 자, 연휴 전날인데 걱정했던 거랑 다르게 출석률이 되게 좋아서 뿌듯합니다. 다들 오늘 같은 날 좀 고민되셨을 텐데 나와서 늦게까지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오늘 여기서 정리합시다. 네,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